자, 월요일 아침에 이슈 레이더 시간입니다. 신인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아침도 굉장히 바쁩니다. 여러분들 출근 막 달리고 계시죠? 자, 키워드 4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부세. 지금 세제 개편, 이맘때면 뭐 항상 얘기가 나옵니다만 네. 정부가 종부세 개편. 사실 이제 민주당에서도 먼저 얘기를 뭐 꺼내기는 했습니다만 맞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 종부세 개편하려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현재까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면요. 말씀하신 대로 야당에서 먼저 1주택 종부세 완화 운 띄운 다음에 정부가 받았습니다. 정부가 받아서 이 기재부라든가 내부 관료들 얘기 들어보면 일단 검토까지는 착수한 것 같습니다. 나오는 소식들 보면은 다주택자, 그중에서도 이제 주택 3채 이상 가진 3주택자에 대해서 그동안에 좀 징벌적인 과세 소재가 있으니 이 3주택자한테 부과됐던 중과세율 5%를 2.7% 정도로 낮춰보자,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문제는 여야 간 시각차입니다. 이게 야당 같은 경우는 이 종부세 개편에 대해서 조금 다른 얘기하고 있는데, 이 종부세 개편이란 거는 국회가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야당의 동의를 얻어내야 하는 거거든요. 야당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로 내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정부는 그것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방의 3주택자와 서울 강남의 1주택자, 재산가액은 서울의 1주택자가 더 많을 수가 있는데 지금 3주택자 말고 1주택자 종부세부터 완화하게 돼버리면 소위 똘똘한 한 채라고 불리는 서울의 고가 아파트로 쏠림 현상이 더 커지고, 그렇게 되면 집값 문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입장인 것이거든요. 이 종부세 개편이 담긴 세법 개정안이 이르면 다음 달에 발표가 될 텐데 여야가 바라보는 곳이 좀 다르다는 점, 이것을 함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뭐 종부세 말고도 재산세가 있으니까요. 재산세 역시도 이제 일종의 누진세율이니까 종부세는 폐지가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애플의 개발자 회의 WWDC가 다음 주에 네. 일주일 동안 열릴 예정입니다. 원래 뭐 구글도 열고 뭐 엔비디아도 열지만 애플이 가장 큰 관심이죠. 자, 국내 증권사들도 요거 굉장히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요. 긍정적 전망 어떤 종목에 쏠려 있는지 좀 설명을 듣겠습니다. 목표가 높이고 있는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애플의 아이폰 16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일 수 있는, 기대 심리 높일 수 있는 것들이 이번 회의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아이폰 것들 때문인데. 16이 9월에 이제 공개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9월에 나올 아이폰 16에 뭐 들어갈 거냐, 뭐가 바뀔 거냐에 대한 물음인데 아마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이 키워드가 AI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주말 사이에 좀 들려왔던 소식인데 애플이 오픈 AI랑 협업하면서 애플의 음성 비서 시리를 이 AI 관련해 가지고 생성형 AI, 조금 더 똑똑한 시리로 만들고 온 디바이스 AI로도 조금 더 기대를 높이겠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애플이 그동안 AI에서 좀 속도가 늦다는 우려에 주가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지 봐야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신형 아이폰에 탑재될 것들이 많이 바뀌는 거니까 이번에 iOS라고 해가지고 운영체도 바뀌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가 아마 이번에 오는 10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WWDC에서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 교체 수요가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라는 논리가 되는 거고, 메리트 증권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애플의 그동안의 수혜주였던 LG노텍, 그리고 조금 전에 반종민 소장님도 언급하셨던 세경 하이테크, 그리고 애플의 회로 기판 공급하는 BH, 이런 것들에 대한 목표가를 메리츠 증권이 높였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주시를 해야 되겠네요. LG노텍, 세경 하이테크, BH 이런 관련주들 얘기를 했습니다.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얘기고, 디스플레이는 어떻습니까? 이게 아이폰 16 OLED 패널 같은 경우에는 국내 업체가 중국 업체들이랑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 업체들한테 희소식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 납품하려면 먼저 그 고객사의 승인 받아야죠. 애플의 최종 승인을 삼성 디스플레이가, LG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16에 대해서 오는 한 9월에 출시된 아이폰 신형에 대해서 먼저 승인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마 한 아이폰 OLED 패널이 올해만 1억 3천만 대 좀 넘게 공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가운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9천만 대, 그리고 나머지 물량을 LG 디스플레이가 먼저 소화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OLED 패널 부분에서 양산 승인 시점이 애플로부터 지연되지 않고 바로 승인받은 게 이번이 처음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생산에 대한 믿음을 조금 더 많이 줬고, 그렇게 되면은 실적 반등 모멘텀 만들어질지 이거 살펴볼 부분이고요. 관련해서 한편으로 지난 아이폰 15의 패널 일부 공급했던 중국의 업체죠, BOE 같은 경우가 이번에 아이폰 16 승인 아직 못 받고 그것보다 한 급 낮은 모델인 아이폰 SE의 공급사로 선정된 것들, 이런 것들도 눈여겨보실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국 디스플레이 업체는 다행입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배터리. 언급하기도 사실 조금
죄송합니다. 주가가 지금 2차전지 주가가 너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SK온 배터리, SK온은 뭐 비상장사입니다. 어쨌든 SK온 배터리가 현대차의 GV90 굉장히 큰 전기차, 대형 전기차에 납품한다 이런 소식이 들렸단 말이죠. 네. 어떤 내용이죠? SK온이 그 현대차 최고급 SUV 모델인 그 GV90, GV90에 전기차 납품한다는 소식이 먼저 들려졌습니다. 현대차가 이 GV90의 전기차 모델 내년 말에 생산할 예정인데요. SK온은 여기에 들어가는 파우치형 니켈 코발트 망간, 그러니까 NCM 배터리 관련 납품을 위해서 충남 서산 공장에 라인 깔고 이르면 내년 3분기부터 납품을 시작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 가운데 이제 SK온 같은 경우가 가장 먼저 배터리를 납품하는 곳이 대형 SUV 가운데는 그런 곳이 됐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업계에서는 GV90 연간 한 2만 대 정도 생산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SK온한테는 연간 2기가와트 정도의 공급량이 담당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 뭐 큰 배터리가 들어가겠군요. 대형 전기차니까. 맞습니다. 예, SK온은 뭐 비상장사이긴 합니다만 모회사 SK 이노베이션 상장 회사입니다. 이노베이션이 90% 지분을 갖고 있죠. SK 이노베이션한테는 뭐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것 같네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캐파라든가 이 상황들 고려하면 그동안에 1분기부터 사실 SK온 적자였고 왜 그렇냐? 전기차 수요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전기차 업체들이 투자를 조금 망설이니까 배터리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던 것들이 나오면서 사실 자금 흐름도 조금 좋지 않은 흐름들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적자만 3천억이 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적자 규모가 많이 크군요. 많습니다. 이번 소식은 그 SK온과 이 현대차의 전기차 동맹 강화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SK온의 이 올해 흑자 전환 가능성까지도 원래 흑자를 내겠다라는 게 SK온의 목표였거든요. 흑자 전환 가능성 점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다라는 것들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증시 측면에서는 SK온의 모회사 SK 이노베이션에는 긍정적인 뉴스인데 이게 주말 사이 알려진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장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어떻게 될지도 살펴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SK온, SK온의 실적은 뭐 현대차에 달렸다 이렇게 이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오늘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에 살펴볼 만한 주요 이벤트 어떤 게 있습니까? 글로벌 증시 차원에서. 글로벌 증시 차원에서 먼저 봐야 될 거는 일단 오늘 밤에 미국의 제조업 경기 동향 살펴볼 수 있는 5월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됩니다. PMI가 발표되고요. 그리고 같은 날이죠. 오늘 국내 공모주 청약 일정 오랜만에 제가 좀 소개를 드립니다. 이 전기차 충전 사업하는 그리드 위즈가 오늘부터 일반 청약 들어가고요. 항상 이틀간 청약을 받습니다. 공모주는. 맞습니다. 화요일까지 들어가고 화요일인 4일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동향이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반도체에서 정말 중요해진 날이죠. 대만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IT 전시회 대만 컴퓨텍스 2024가 열리는데 여기서 엔비디아, TSMC가 어떤 내용 내놓을지도 증시를 움직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인 5일에 우리나라 1분기 국민소득 잠정지 발표 있습니다. 이때 시장에서는 GDP 성장률 발표가 속보치와 같은 1.3% 나올 것이냐 이걸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1분기 성장률 두 번째입니다. 잠정치입니다. 이게 이어서. 아마 속보치보다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보치가 얼마였죠? 1.3%였는데 예. 이때는 3월 산업생산 추계가 안 들어갔던 데이터인데 3월 산업생산이 약간 부진했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미용기기 생산업체 라메디텍의 공모주 청약도 이때 있고 그리고 현충일인 목요일에는 유로존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요거 보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금요일 늦게 나올 미국의 고용보고서 사실 이번 주 증시에선 가장 중요한 지표가 국내외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 보고서가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오는데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밤에 나오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간 금요일장에 영향을 끼칠 텐데 뭐 핵심이 어떤 겁니까? 핵심은 고용 둔화세가 어떻게 될지입니다. 미국이 4월 달부터 고용 둔화에 대한 걱정 아닌 걱정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금리 인상기 때 고용이 냉각되면 물가가 좀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때문에 증시에는 좋은데 이번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안 좋을 수 있다는 논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17만 5천 건 늘었던 4월 고용에 이어서 5월 고용 추정치가 18만 명 증가 수준이고요. 아마 실업률은 3.9% 그래도 미국의 역사적으로 좀 낮은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다음 주 FOMC에 앞서서 고용이 좀 천천히 들어들면 금리 인하 기대에서는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논리도 같이 있을 텐데 우리 시간 금요일 밤에 나오는 고용 보고서 그러니까 이번 주 증시 움직일 수 있느냐 이 얘기를 먼저 하실 수가 있는데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고용 보고서 나오기 전에 미리 힌트처럼 나오는 민간 급여기관인 ADP의 고용 보고서라든가 그리고 민간 조사 기관이죠. 챌린저 그레이앤 크리스마스의 감원 보고서 이런 것들이 결국 금요일 밤에 나올 고용 보고서의 심리를 계속 강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미국의 고용이 사실은 국내외 증시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핵심 포인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